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강원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했던 공관위가 김진태 전 의원의 이의 제기를 받아준 것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혼선을 거듭하던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은 결국 양자간 경선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단수 공천자에서 다시 예비후보로서 경선을 치르게 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초대해 여러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섭외를 드릴 때만 해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황상무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김진태 전 의원과 양자간 경선을 치르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좀 여쭤봅니다. 일각에서는 황상무 후보가 아무래도 이 김진태 후보보다는 조금 이제 덜 알려지지 않았냐, 인지도가 좀 부족해서 네. 좀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좀 네, 무거운 네. 얘기를 제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닙니다. 네,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네. 어떻게 좀 조금 이제 좀 잘못 알려진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작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네. 12월, 1월 그리고 4월에 들어와서 이제 3월과 4월에 들어와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12월 뭐 1월 때만 해도 제가 대선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방에 내려와서 직접 뭐 이렇게 다니면서 얼굴을 알릴 기회가 전혀 없었고 네. 그냥 여기 지역 신문들에 이런 사람도 거론된다 정도 놓고 그냥 투표를 여론조사를 한 거란 여론조사 말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네. 당연히 제가 뭐 1% 정도 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상대 후보께서는 이 지역에서 정치를 10년 이상 해오신 분이고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강원도가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역 신문사들이 강원도 전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그 후보가 가장 큰 연고를 가지고 있는 춘천 지역만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럼 그 후보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도 저희 팀에서도 그런 이 제기를 했었는데 네. 아니 어떻게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는 강원도지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춘천 지역 여론조사만 하게 되면 상대 후보가 우리보다 플러스 가산점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만 그쪽 언론사 대답이 뭐냐면 아니 춘천 지역만 조사했다라고 분명히 공표를 했는데 다 사람들이 그걸 감안해서 보지 않겠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많은 않죠. 분들이 그렇게 어렵죠. 그리고 어쨌든 수치가 그냥 나오잖아요. 네. 그 뒤에 전제 조건을 보는 사람이 몇이 있겠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4월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당내에서 실제로 등록을 한 사람은 딱 2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다시 여론조사가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붙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제가 좀 뒤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추세라면 제가 2달 만에 사실은 처음 조사 때 6배가 뛰었고 그다음에는 거의 1월 달에 비하면 거의 20배가량 뛰어 올랐는데 무슨 네. 얘기인가 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인지도와 지지도가 급상승했다는 거죠. 네. 이런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강원도 선거에 보면 이제 이 지금 우리 최문순 지사가 당선될 시절과 그 이전을 보면 20% 이상씩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이광재 전 지사도 처음엔 상대 후보에 의해서 20%가 뒤져 있었고 최문순 전 지사도 상대 후보에 의해서 약 25%가 뒤져 있었는데 네. 불과 한두 달 만에 뒤집어져서 실제로 도지사에 당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됐던 네. 20%가 여론조사에서 뒤졌던 사람이 당선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강원도에 그 경우를 적용해 보면 제가 지금 초기에 여론조사에서 많이 뒤졌다. 이거는 그거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그런 전례가 있었던 데가 바로 강원도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했던 여론조사가 1, 2월 달에 했던 여론조사가 이렇게 뒤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지도일 뿐이고 네.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선택과는 좀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 또 해명 아닌 해명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네. 성명서를 좀 냈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 황상무 후보에 대한 또 우려를 네. 좀 적어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조금 편향적인 언론관을 가졌다. 그리고 행정 경험이 전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쓰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좀 해명을. 그 편향적인 언론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럴 겁니다. 그 다른 얘기를 다 떠나서 제가 9시 뉴스를 진행을 할 때 네.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언론인으로 무려 9시 뉴스 내내 지탱이 됐어요. 제가 네. 만약에 그런 언론관을 가졌다고 하면 매일 밤 국민 1,000만 명이 제가 진행하는 뉴스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제가 뉴스에서 내려오고 나서 바로 KBS 뉴스 9시 뉴스 시청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그 어느 것이 더 편향적이었는가 한번 생각하실 테고 네.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TV 토론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네.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사자들로서는 상당히 뭐 좀 뼈 아프다 이래서 반발을 많이 했겠지만 그거 제가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서 팩트가 틀린 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제가 발언이 좀 과했다. 네. 또 상대에 너무 아픈 곳을 찔렀다 이래서 제가 사과하기도 했고요. 그 점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 상대당 측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또 우리 당 측 입장에서 보면 야 정말 다른 사람은 눈치 보고 하지 못했던 말을 속 시원하게 해줬다 뭐 이런 네.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단지 그것은 누가 판단해 주느냐. 제가 그렇게 만약에 그쪽 지적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국민들이 매일 밤 제가 4년이나 진행을 했는데 매일 밤 1,000만 명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 네. 행정 경험보다 저는 더 소중한 경험이 기업에서 CEO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특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면서 저만큼 대한민국에서 정치 시사 평론 토론을 많이 주도했던 그 경험을 가진 분도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제가 플레이어가 아니고 감독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알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의 CEO로서 그 운영했던 경험은 조직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낭비가 아니고 방만하지 않게 아주 타이트하게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업에서 1년 경험이 행정 경험 10년 이상 경험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네. 커버하고 충분히 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 경험은 없지만 네. 아무래도 기업에서 또 이렇게 네. 했던 경험이 충분히 또 자산이 될 것이다. 그것이 저는 뭐 행정 경험보다 더 낫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네. 하나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건 뒤집어 보면 기존 정치 우리가 했던 그 어떤 오염되고 국민들이 많이 싫어하는 뭔가 뒤로 음모하고 거래하고 또는 편가르기 하고 내로남불하고 그런 거과는 전혀 그 익숙치 않은 때묻지 않은 신선하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자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신인이지만 또 신선함이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원도지사 후보가 되신다는 가정을 해서 네.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 인터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때 네. 이제 청사진을 조금 그려주셨었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지역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강원도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강릉, 원주, 네. 춘천권 세 개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사실은 접경 지역권이 또 있고요. 조금씩 네. 또 다르죠. 네. 영동 지역도 영동 북부 지역권과 영동 남부 지역권이 또 있어요. 그리고 네. 영서 지역권도 춘천, 원주로 대별되지만 또 그 밑에 소위 이제 폐광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상당히 지금 경제 현실이 어려운 지역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한 5권역 정도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세부에 들어가면 한 6개에서 7권역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권역별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을 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어요. 네. 그래서 크게는 뭐 말씀을 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뭐 청사진은 이미 다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동해안권을 얘기를 했을 때 일과 휴가가 병행되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work와 vacation에서 workation 도시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네.
춘천권은 제가 이제 플랫폼 IT 플랫폼 기업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만들어서 제가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춘천권은 역시 빅데이터 전진 기지로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BT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춘천에서 IT, BT, 그렇죠.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이제 그 인터넷 또는 정보 인프라를 깔고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하는데 지난 2000년대 초에 이게 처음 계획 세웠을 때 비하면 지금 전체 의형 규모가 거의 놀랍게도 100배에 가까운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였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그건 IT 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주에 가면 큰 이제 불원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네. 또 기업도시 혁신지구도 있고 불원 또 민간단지도 있어요. 아직 여기가 무슨 산업을 유치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는 뭐 논란이 많이 있고 한데 뭐 일부 후보는 거기다가 무슨 전자산업 그 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좀 기업 업계에서 제가 업계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가 도민들한테 이렇게 일종의 선거용으로 던져놓은 격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네. 그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투자 유인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SOC가 얼마나 가능한지 네.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강원도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강 수계 우리가 시원지고 발원지고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 영역이 전부 거기에 중류 이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산업 같은 거는 유치할 수가 없는데 농업 분야도 사실은 우리가 고랭지 채소 단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 시원지부터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그 비료 자양분에 의해서 과 영양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도암댐 같은 경우가 오염이 심하게 돼서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네. 이 거론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이 있고 또 유치 못하는 산업이 있어요. 네. 유치할 수 있는 산업 중에서는 무공해 첨단 산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관광 얘기를 했을 때는 동해안권 관광도 얘기를 하지만 내륙 관광권도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민주당 설사 정책이라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내륙권에 국가 호수 정원을 만들겠다. 네. 그거 좋은 정책이라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원도 내에 팔자형 순환 코스를 만들어서 내륙형 드라이브 코스라든가 또는 뭐 이 하겠다는 것도 상대당과 또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건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해서 네. 제가 이제 더 얘기를 하는 게 관광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관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소위 그렇죠. 치유 관광이 있고 길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광이 있고 또 강원도가 명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종교를 따지면 우리가 5대 정멸보궁을 얘기를 합니다만 한 군데는 이제 양산 통도사에 있는 금강계단인데 그거 빼고도 4대 정멸보궁이 강원도에 있는데 플러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처님 진신사례가 있는 데가 이제 저 위에 건봉사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소위 이 길을 받을 수 있는 또는 네.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 연결할 수가 있고 또 특기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가운데 명소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좀 우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풍수지리설로 보면 강원도에 이렇게 아주 전설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야사에 많이 내려옵니다만은 뭐 비룡 승천형 지구 형상이다 또는 무슨 뭐 그 생사 출림형 형상이다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면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춘천의 박사마을 같은 데도 있고 네. 예를 들면 제 고향 얘기입니다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가면 지금은 용평면으로 이제 거기는 또 지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 5,000년 중에 가장 위대한 천재죠. 네. 이율국 선생 잉태 설화가 꽂힌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이 내가 정말 훌륭한 아이들을 좀 잉태를 해야 되겠다 율국 싶으면 선생님 같은. 그럼요. 네. 막 그런 곳이 많아요. 네. 그 이제 일종의 제가 맨날 얘기하면 이야기가 들어있는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곳. 네. 그다음에 원주에 가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보 환수 운동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던 국보들이 지금 다 반출이 돼가지고 물론 일제시대 때 반출된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냥 국립중앙박물관 뜰의 구석에다 방치돼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에 뭐가 뭔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네. 그거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모셔와서
제자리 갖다 놨을 때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서 빛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시 제대로 돌아오게 되면 그 지역이 엄청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고 정말 새롭게 아주 고품격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제가 이제 얘기했던 강원도 관광객 방문객 2억 명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네. 충분히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네. 그렇게 권역별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아까 이제 지금 빼놓은 게 접경 지역하고 폐광 지역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공약을 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방송이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게 다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방송을 또 이렇게 해보시는 분이라 방송 시간도 이렇게 고려를 해주셨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황상무 후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하셨던 것들 그리고 또 도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일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지사에 선거에 출마하셨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이 저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시면서 영동과 영서를 아울 수 있는 화합의 도지사 후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고 네. 또 하나 치우침이 없는 정말 공정공명한 후보로서 아주 적합하다는 네.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제가 기업에 있었던 그 경험도 높이 평가를 해주셨어요. 또 저는 그래서 어떤 거창한 구호나 어떤 화려한 정치 이력보다는 손에 잡히는 진심 어린 약속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만 제 홈페이지에 첫 대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용서와 화합, 치유와 네. 치유와 통합으로 미래로 전진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 편가르기 하고 내로남불 정치하고 상대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살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들 가슴에 청소년들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지펴라. 분노와 미움을 집어넣지 말고 네. 저는 시대도 바뀌었고 우리가 바로 그 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저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치유와 화합에 적합한 후보다. 예.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황상무 강원도지사 후보와 우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인터뷰 역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좀 한 곡을 추천을 좀 받으려고 네. 하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고래사냥을 네. 신청을 해주셨었어요. 오늘은 어떤 곡을 좀 준비해 오셨나요? 그때는 좀 호기롭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소리새 그대 그리고나. 네, 소리새 그대 그리거나. 이거 좀 신청합니다. 좀 옛날 노래죠. 근데 이제 89년도에 제가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과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겨울 바다를 보면서 아주 그냥 소리 높여서 바다를 향해서 불렀던 그런 추억이 있는 노래인데 그대 그리고나. 네. 여기서 그대는 저는 강원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네. 정말 애절한 네. 그런 저의 사랑이다 이렇게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소리새 그대 그리고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후보님은 동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대 그리고 나를 함께 들으면서 저는 우리 황상무 후보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